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브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 이 시간에는 모든 학교에 아이들을 믿어주는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 생활을 힘겨워하는 아이들에게 스타팅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 사회복지사 우조은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조은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바이오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년차 학교사회복지사 우조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청학공업고등학교라는 네, 학교죠? 네, 청학공업고등학교고 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전문 네.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네. 바이오 전문 고등학교로 탈바꿈하면서 예, 네, 이름이 계속 좀 교명도 한번 좀 바뀌었습니다. 네. 역할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이 사실 이름이 많이 낯서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우리 소장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그 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이게 나는 이제 중첩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역할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학교에 왜 사회복지사가 있지 그러니까요. 되게 네.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실 뭐 사회복지관, 뭐 시설, 그렇죠. 뭐 센터. 뭐 또 가깝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하는 공무원분들을 먼저 맞아요. 떠올리실 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학교나 뭐 의료,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많은 전문 인력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학교 사회복지사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상담이랑 그런 어떤 분야가 조금 다를까 생각하시면 상담은 아이들의 뭔가 치유 또 아이들 내면적인 문제 또 심리 정서적인 상담 부분을 좀 먼저 집중해서 아이 개인을 조금 먼저 바라보는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소장님도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학교 사회복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봅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정도 보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속해 네. 있는 마을도 보고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도 함께 보면서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물론 뭐 같습니다. 상담사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예, 너무 중요하죠. 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 선생님이 또 그 텔레비전에 출연하신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A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하루의 이제 역할을 이제 담아 주셨어요. KBS에서 다큐로 나왔고요. 그때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또 졸업생들이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어떤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나 또 아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기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아 주셨습니다. 네. 참 요즘은 이렇게 방송하기도 좀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종훈 선생님의 SNS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감동 자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모시고 싶었고요. 네. 학교 사회복지사하고 학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는. 경험과 사례가 전혀 없는 개척지인데 첫 번째 부임하신 학교와 그곳에서의 우리 우 선생님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20년 차, 만 한 19년 차 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복지 사업은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많은 이제 교육복지사라고 하는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의 이제 직종명이거든요. 배치가 많이 되었는데 이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교육복지 사업도 한번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인천은 이제 2개 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인천이 지금은 몇 개 교의 고등학교에 복지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소장님?
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육복지사라고 하는 이제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인천은 그 중에서도 42% 약 네, 42%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지원청, 본청, 학교 다 포함해서 복지사의 인력이 227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절반도 안 되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국 최고의 네. 인력이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학생 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고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미국의 학교 사회복지의 그 정도의 배치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좀 이렇게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교에 사실 먼저 배치가 되었고요. 발령을 받아서 그 당시에 처음에 저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교를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를 검색을 하면은 학교 폭력도 많고 비행도 많고 뭐 각종 이슈들로 도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어요. 뭐 유튜버들도 와서 학교 앞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웹툰의 소재도 되고 영화의 이름으로도 이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이제 학교였는데 사실은 이제 미인정 장기 결석생들도 워낙 많고 학업 중단율도 워낙 많고 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제 아이들이 또 선도위원회에서 또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징계를 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출석 정지를 또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이제 내교해서 상담을 받게 하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기도 어려우시고 사실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낮에 오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 문제아 학교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교사들은 또 이런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되게 불신하는 이렇게 좀 벽이 서로 쌓여 있었던 학교였는데 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 소장님,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제 근무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오래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이런 분위기에서도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믿어주는 이제 어른들을 만나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1년에 많은 아이들이 어른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학교에서 제가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신념이 생긴 게 뭐냐면 세상에 문제는 없다. 문제 어른과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저는 보호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지켜내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학교 중도 탈락생들을 방지하는 일에 좀 전념을 했는데 사실은 우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더군다나 그 특성화 고등학교 처음으로 이제 발령 받으셨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롤 모델의 역할을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른들을 만나볼 기회조차 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말씀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 보시기에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사실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나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각각의 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가 뭐 굉장히 이제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일찍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좀 세부적인 다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본인이 전공 교과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교과 위주의 수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이제 워낙 인천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통학거리가 먼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생계형이나 이제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등교를 못하는 경우. 근데 또 집에서는 깨워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학교에 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좀 노는 맞아요. 아이들이구나, 네. 뭐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맞아요. 아이들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돌봄의 부재, 또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이제 가정폭력, 이제 아동학대 때문에 이제 뭐 친인척 가정이나 위탁 가정, 아니면 이제 조부모님 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네, 다문화. 아이들도 네. 있는데, 사실 최근에 더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외국인 네, 국적 네. 친구들도 굉장히 한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 학교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러시아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학교에 위치적으로 이제 또 다니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마을이 네, 있다 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느린 학습자, 맞아요. 경계선 아이들 네. 또 포함하고 있고, 아이고, 네, 네, 뭐 네. 또 뭐 하자 보면은 정말 그 정도까지 있어? 급식을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밥 먹기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학교 오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소통하고 함께 지내고 그룹 활동이나 뭔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 인터넷상으로만 많이 잡혀 있지, 학교 안에서는 사실 그런 이제 소통하고 관계 맺는 프로그램이 예전보다는 많지가 많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외되는 친구들은 또 그런 점 때문에 또 학교에 오기 싫어하고, 또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이제 교육 취약계층 저소득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소년보호 처분받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소년보호 시설을 퇴소한 친구들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사연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면 각각의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놀고 뭐 부적응하고 뭐 사고 치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사연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나열만 하셔도 네. 이제 뭐 정말 끝이 이렇게 없죠. 끝이 네. 없는데, 이런 다양한 아이들을 사실은 맞춤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네네.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세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역할까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부적응 원인이 이제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어른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또 방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소통의 물꼬를 터주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진심이 어떤 왜곡되게 전달됐던 부분을 선생님들을 또 이해시키고, 또 선생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또 아이를 이해시키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들과의 어떤 소통의 물꼬는 어떤 방법으로 터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점 하나로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바뀌신 경우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가정 방문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저희가 뭐 지금은 뭐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 확인 차원으로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좀 어려운 아이들, 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힘든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가정 방문을 가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삶의 터전을 실제로 눈에 보시니까 선생님들이 그렇죠. 마음이 너무 이제 좋지 않으시고, 그렇지, 얘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학교에 오기 힘들구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구나, 뭐 어느 경우에는 이제 좀 구축 다세대 이제 빌라에 갔었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소주병이 정말 이렇게 막 한가득 쌓여 있는데 버리지도 않으시는 이제 아버님 댁에 계신 집에 갔는데도 선생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제 마음을 다가가면서 이제 열어주시고, 또 이제 이제 화장실이 뭐 이제 샤워 시설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 잘 못 씻는 친구들 데리고 찜질방에도 같이 데려가 주시면서 조금 하나씩 그렇게 마음을 열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모든 학교에 이제 아이들 뭐 학급비라고 해서 사제동행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아이들과 같이 뭐 짜장면도 먹고 체육 대회도 하고 주말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차에 태워서 캠핑도 같이 가시고 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뭐 어느 날은 이제 학과별 체육 대회, 뭐 학년별 체육 대회를 열어서 뭐 그 운동장 뒤에 거기 잔디밭에서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좋았던 게 저를 생각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았지? 선생님하고 같이 비빔밥 해 먹고 뭐 빙수 해 먹고 전 이제 여고였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고 저는 지금 은사님하고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같이 나누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추억 이렇게 학교에 오면 재미가 있는 뭔가 재미 요소도 같이 주고 싶어요. 뭐 교육적인 것보다는 그건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교과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좀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같이 힘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게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건 누가 그렇게 말을 해주겠어요. 그 아이들의 상황을 그 막연하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내면 이것이 그 가정에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환경만 봐도 이게 바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안타깝죠. 예전에는 가정 방문을 참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좀 어쨌든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을 보는 거는 좀 불편해하셔도 그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시는 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마 좀 직업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제동행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요즘 이 시대에 참 이렇게 서로 소통이 힘들고 서로 교감이 힘든 시대에 참 좋은 선생님이란 이렇게 내가 누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사제 동행하는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제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시기까지 그 절차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만약에 저도 사회복지에 이제 제가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2번 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제동행으로 개인상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학교상으로 이제 대안교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안교실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 사제동행을 기획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청도 하시고 강의도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가장 제가 자랑으로 1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뭐냐면 집수리 프로젝트입니다. 집수리? 그냥 뭐 아이들이 가서 조금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학교에 건축과, 토목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가 있었어요. 다 갖춰졌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갖춰져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의무검정으로 좋은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도배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막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그럼 우리 너무 외부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좋은 거,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이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건축가에서 우리는 그러면 도배할 수 있어. 뭐 우리 장판도 깔 수 있어.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는 뭐 LED 교체해 줄 수 있어. 뭐 전자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고장난 전자제품 고칠 그렇죠. 수 있어. 네. 뭐 이렇게 다 된 거예요. 토목과에서는 뭐 우리 뭐 바닥 뭐 깨진 거 몰탈 작업할 수 있어. 저 되게 전문가적이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관리자인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좋으니 이걸 한번 아. 교과 수업 시간에 녹여보자 해서 정말 전국 최초로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예. 봉사 동아리 단체로 운영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걸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에서 쉽지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정말 어떤 집을 우리 예전에 모 방송에서 뭐 집 고쳐 새로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네네. 있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러브하우스급으로 네. 집을 완전하게 고쳐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랑 같이 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제 제가 장애인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을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사전 답사부터 뭐 재료 준비부터 수리 과정까지 청소까지 다 하는 네. 거를 저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 번 경험이 아니라 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이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자부심이 그쪽의 아이들이 그 동안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잖아요. 상당히 자존감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삼겹살을 갖다가 이렇게 구워서 같이 먹는데 네. 책가방은 안 갖고 와도 후라이팬은 갖고 온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아이들한테 사연인지. 네. 이제 뭐 그 식재료는 다 준비를 해줘요. 그 대신 네. 이제 후라이팬, 뭐 네. 브로스타, 뭐 이런 집기류 같은 것들은 뭐 돗자리들은 너네가 꼭 갖고 와야 된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러 학교 잘 안 오는 아이한테 네. 후라이팬을 갖고 오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제 네네. 아침에 이제 배움터 지키면 선생님이 쟤 뭐지? 아무도 안 나오는 학교 원래 안 나오는 아이인데 네. 책가방 없는데 후라이팬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는 아직까지 네.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뭔가 또 이제 외부 음식을 이렇게 취사하는 네.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런 재밌는 이제 사제동행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좀 다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네. 그런 환경들이 좀 아쉽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우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집 나간 아이들이 있으면은 우리 우 선생님께 연락하면 다 해결된다. 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만날 때 SNS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뭐 제가 뭐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단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이전부터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이제 메신저에 공개적으로 땡땡아 밥은 먹고 다니니 학교 와라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박제를 시켜버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난 다 쓸지 않거든요. 네. SNS 상으로 네.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네.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런 SNS를 캡처를 해서 올리는 것도 내가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댓글도 네. 달고 댓글이 막 몇십 개씩 막 40개씩 달리고 그러니까. 얘 어디 있다 선생님 얘 어디 네. 있어요 막 좌표도 알려주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가정 방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외부 학교 밖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PC방도 가고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도 가고 뭐 병원 입원하면 병원 입원한 병원도 찾아가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학교에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코로나 기간에도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어려움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참. 오늘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시편 김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부모님이 배움이 없고 정말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어른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 원 케어링 어덜트라는 이제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종훈 선생님을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어떤 아이였는지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 사회 복지사는 우리 이제 우 선생님은 관계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별명이 패밀리 디자이너거든요. 아, 네. 관계 디자이너로서의 아주 사회 복지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마무리 발언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한 명 그리고 학교 사회 복지사의 앞으로 이제 전망 어떠신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상담 위클래스와 같이 협업했던 사례 관리를 했던 친구인데요. 이제 자살 위험 이제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발견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고딩 고딩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던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마음 아프게 자랐던 남학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쨌든 복지실에서 같이 사례관리 대상으로 상담도 같이 받고 저랑 활동도 하면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갖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친구가 이제 청첩장을 저한테 내밀면서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부둥켜 안고 거의 막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부모님과 다 이제 화해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그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죠. 어리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좀 더 좋은 부모님 우리 아이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함께 왔는데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청첩장을 드리고 싶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부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둘째까지 아이고, 있고 가끔 이제 아이 데리고 오면 제가 용돈도 지어주는 친구인데 이렇게 조금만 더 만져주고 그럼요. 사랑을 주고 관계 맺어주면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사히 졸업을 하고 좋은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제가 항상 기억에 남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전망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학교 사회복지사는 저는 이제 관계 디자이너, 우리 패밀리 디자이너인데 저는 이제 학교와 가정과 지역 사회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주변의 자원들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것들을 이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졸업시키고 사회에 좋은 적응력을 갖고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지금 뭐 저희 바이오과학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전에 근무했던 많은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사회복지실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고 좋은 이제 성과를 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좋은 관리자의 리더십도 있었고 교사들의 노력, 뭐 강사들의 열정. 근데 그 핵심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또 교육부에서 자랑이긴 한데 또 거기 학교사회복지사와 이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도 받고 있는데 사실 관계 맺기는 사회복지 전공자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사회복지 실천을 공부하지만 좀 초창기에 라포 형성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학생, 뭐 부모님과의 초기에 맺는 라포 형성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비전문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 맺기, 관계를 통해서 많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학교사회복지사의 실천 역량이고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관계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뭐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저의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실천 가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답변이 됐고 아무쪼록 오늘 우 선생님께서 그동안 또 20년 가까이 활동을 통해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어떤 롤 모델의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더 많은 우리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어떤 가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참 어려운 아이들 관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사실 이거 제가 항상 모든 원고에 많이 쓰는 멘트긴 네, 네. 한데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에게는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 아, 네. 네. 관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하고 또 훌륭한 또 사회에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맞습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절대로 가시를 세우지 않는 아이들, 네. 라포가 잘 형성되면 신뢰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